오늘은 어떤 작품이죠? 예, 라플라스의 마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라플라스의 미녀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라플라스의 마녀와 미녀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마녀가 미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미인 중에 또 마녀인 수도. 자,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면서요? 예,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된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이 있죠. 예, 천공의 벌이라고. 예. 예.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의 작품은 이제 번역된 거는 천공의 벌. 맞습니다. 그 전의 작품이 라플라스의 마녀. 네. 이 작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데뷔 30주년 기념작이고요. 30주년이요? 예, 30주년 기념작입니다. 와.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네. 30주년이 놀라운 게 아니고 네. 80번째 작품이라는 게 놀랍죠. 이게 예. 30년 동안 80권을 당시에 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84권까지 늘어나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데뷔 30주년 기념작. 예. 일본에서 언제 출간이 된 건가요? 이게 2015년 5월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방과후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예. 딱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이.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인기를 일본에서도 끌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일본 현지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인기가 좀 덜했었는데 네. 그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와. 특별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예,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예. 주변에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 이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예. 용의자 X의 헌신하고 예. 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예. 그리고 백야행 맞습니다. 이걸 예. 얘기하면 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팬들이 많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작품은 선인세가 무척 올라간 그런 작품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12권도 나올 수 있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후로 네. 인세가 뭐 10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10배. 이 라플라스의 마녀도 2, 3천만 원, 원래 2, 3천만 원 했던 것들인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이 라플라스의 마녀는 3억. 굉장히 우리 출판계에서는 큰 돈입니다. 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인세를 선인세 그것도. 그래서 지금 많은 작품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된 작품들이 있으나. 예, 1년에 한 2편, 2작품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좀 편지를 좀 써볼까요? 다 함께. 그러게요. 예, 정말 읽고 싶은데. 네, 당신 작품을 읽고 싶은데 이렇게 값을 높이 불러가지고 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일본어를 배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일본 출간일은 2015년 5월인데 우리나라는 2016년 1월에 나왔군요. 예. 네, 번역은 누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번역자가 양윤옥 님인데 이분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많은 작품들을 번역하셨죠. 번역하셨어요. 네. 꼭 만나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이제 애청자 여러분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나중에 좀 힘이 생기면 번역자분들은 물론이고 예. 히가시노 게이고도 좀 직접 한번 인터뷰해 볼 수 있는 날이 예, 되길 좋습니다. 바랍니다. 이 한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몇 위 정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네. 2016년까지 한 7년 가량 네. 국내 추리 소설 누적 판매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국내 추리소설 누적 판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만이 아닌 네. 전체 추리 다. 소설. 예. 예, 2010년부터 2016년까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아니 2010년부터 16년 사이 거라면서요. 예. 근데 이 책은 2016년 1월에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와, 이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군요. 놀랍죠.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10위까지 중에 네. 4권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었고 다른 거 뭐 들어가 있었나요? 예. 예. 10위에 악의 아기. 들어가 있고 7위에 용의자 X의 헌신. 와, 이건 뭐 오래됐으니까. 맞습니다. 나온 게. 예.
그리고 5위에 가면산장 살인사건. 그리고 영의 1위가 라플라스의 마녀. 맞습니다. 예. 그 다른 작가들 보니까 에거서 크리스티. 저도 에거서 크리스티 참 좋아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만다 헤이즈. 예. 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크게 들어가 이야, 있더라고요. 예. 요거를 추리 소설을 봐야 되겠죠? 좀 어려운데 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나마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 중에 제일 쉬운 축에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셜록 홈즈. 아유, 그것도 8, 9위에 예. 올라가 있군요. 셜록 홈즈도 제가 또 히가시노 게이고만큼 좋아하죠. 네. 이거 또 언제 한번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예. 한 60편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셜록 홈즈 시리즈도요. 아서 코난 도일이 이제 총 남긴 작품 수가 그렇죠. 단편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라플라스의 마녀,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까지는 이제 안 나가도 전반적인 줄거리를 살짝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네이도가 네. 일본의 어떤 마을을 휩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같이 그 토네이도 한복판에 있다가 네. 그 엄마가 죽게 돼요. 음.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인공 이름이 마도카입니다. 여자아이죠. 예, 여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뇌의학계의 권위자예요. 예. 아주 우하라 박사라는 분인데 이 가족이 같이 그 장소를 가기로 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소년의 수술 일정이 잡혀서 재난을 피하게 돼요. 그 자리에 만약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렇죠. 건데요. 네, 예. 다 같이 그 아버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얘기가 있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얘기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네. 8년이 지난 뒤에 그 마도카 이 여자 아이의 주인공이 이제 컸죠. 마도카가 네. 마도카의 경호를 맡게 된 전직 경찰이 있었어요. 네. 다케오라는 경찰이 그 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마도카가 네.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보면은 가만히 지나고 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꼈군요, 다케오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신비한 능력이 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원인 규명에 나선 지구화학 전문가인 교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수가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해명하고 다닙니다. 아하.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어요. 쉽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마도카가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마주치게 돼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계속. 네. 그게 누굴까? 그러게요. 누굴까? 이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게 네. 되는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죠. 이게 사실 출간될 때까지 편집부하고 사이에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소설 야성시대라는 잡지예요. 일본 잡지인데 네네. 여기에 2015년 6월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걸 특집으로 했나 보죠? 예, 네. 그러니까 2015년 5월에 이 라플라스의 마녀가 나왔기 때문에 2015년 6월에 이제 그 30주년 기념 데뷔작이기 때문에 네. 그 잡지에서 다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라플라스 마녀 출간할 때 네. 이 보면은 편집자와 이 작가 간에 계속 인터랙션이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뭐 네. 하면서 교감이 이제 있었겠죠, 당연히. 예, 초고 있으면 줘서 이제 읽게 하라.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라고 이제 교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 신입 편집자라고 합니다. 신입 편집자를 들여보냈대요. 예. 그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그래서 거기에 그 잡지에 실린 이야기가 제작 현장 잠입 르뽀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그 르뽀 되게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 예, 네.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신입 편집자가 초고를 들고 와가지고 편집부에서 이제 굉장히 환호를 했다 그래요. 와, 너무 재밌는 얘기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환호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히가시노 작가가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낸 초고 폐기하라고. 왜요? 재밌었대는데. 그러게요. 네. 아주 재밌어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유가 자기 생각에 다시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그러니까 신입 편집자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요. 작가 생각에는 이거 좀 재미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본 거군요. 재미가 부족하다고 예. 파기하라고 했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다시 썼다고요? 예,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러니까요. 예, 놀랍습니다. 국내께. 이걸 다시 뭐 처음부터 썼다. 한 권을 몇 년 쓰는 분이 아니고 네. 뭐몇 개월 만에 한 권씩 쓰고 한 3, 하는 4개월에 한 분인데. 한 권씩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놀랍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쓴 것들을 가지고 네. 또 편집부에서 이제 읽어보고 와 설마 이런 반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탄성이 터져 나오고 뭐 난리가 났다 그래요. 네. 좋아해서.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히가시노한테. 예, 이 두 번째 원고마저 폐기하라고. 아주 웃기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독자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든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지필 중반에 나 자신이 상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는 이 작품은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토로한 히가시노는 지금까지의 내 소설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80번째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놀랍죠. 예, 자기 소설을 깨부시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말 다양한 소재의 대단한 그 반전 결말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라플라스의 마녀 함께 말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일단 특이하거든요. 예. 라플라스가 뭔가요? 사람 이름이죠. 처음 이 제목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궁금해하죠. 무슨 나무 이름인가? 예, 플라타너스인가 뭐. 네, 예. 퍼필라 뭐 이렇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네. 예,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사람이고요. 수학자군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용의자 X의 헌신 거기도 수학자가 나오는데. 그러네요. 네.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 히가시노 자체가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수학, 과학 이런 주인공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가 다양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라플라스는 17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에세이를 쓴 것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과거, 현재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썼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현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 미래를 완벽하게 유추하는 수 있다. 존재이다. 예. 라플라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마죠. 네. 네. 뭐 현재를 알고 있으면은 현재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네. 그걸 통해 또 미래를 완벽하게 유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따가지고 온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둘이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 둘이 등장하거든요. 일단 마도카.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또 대로. 다른 남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도카가 그 남자애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와 똑같은 네. 어떤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계속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왜 찾아다니는지는 독자들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나중에야 나오는 거죠. 예, 나중에 나오고 네. 또 찾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 찾아다니는 마도카를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쫓고 또 쫓는 그런. 궁금한 거는 이야기들이. 왜 또 마도카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찾아다니는가. 네. 이 독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그렇습니다. 만들죠. 자, 애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전혀 안 알려드린 거고, 네. 여기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플라스의 마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30주년 기념작이고요. 무려 80번째 작품입니다. 사실 작가가 잘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한 8권만 써도 그러게요. 사실 어마어마한 작가인데 맞습니다. 80권이 거의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이분은요. 그렇죠. 예,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 라플라스의 마녀도 상당히 그 많은 다양한 소재가 사용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히가시노는 1985년에 이제 방과후로
데뷔를 했죠.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고 이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가 이제 놀라운 게 본격 추리물이 보통 우리가 추리 소설로 여기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판타지나 SF, 뭐 뇌과학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희가 이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추리 소설은 아니고 아닙니다. 판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일종의 판타지죠. 일종의 판타지인데 거기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소설보다도 사실은 따뜻한 내용들이 좀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정체성의 문제나 무슨 범죄의 심리에 대한 거. 아, 정말 그 심리 묘사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결말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런 거보다는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공감을 얻어내는 작품들은 훨씬 많죠. 히가시노 게이고는요. 그래서 심리를 이 범죄의 심리나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작가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네. 설명하지 않고 그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힘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글로 설명을 하면 그게 좀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치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네. 대체적으로 이 살인이나 뭐 어떤 그 스릴러적인 것들을 차용하지만서도 단순히 뭐 트릭을 푼다든지 살인범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왜 그들이 살인을 해야 했나 이런 왜에 대한 것들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인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이런 거를 사회파라고 하는군요. 사회와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렇습니다. 주력한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파 추리 소설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번역된 책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누구 말씀하시죠? 마스모토 세이조. 마스모토 세이조. 분입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네, 저는 다 읽지 못했는데 한두 권 정도 읽었는데 이것도 작품을 다 갖고 계신다고요? 네, 다 갖고 있죠. 네. 교수님 진짜 괜찮으신 거죠? 예. 글쎄요. 이거 참 사모님이 대단해. 사모님을 한번 모셔봐야 돼요.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하죠. 마스모토 세이초도 작품이 엄청 많던데. 엄청 많이 있고 사실은 히가시노 게이고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50이 넘어서 데뷔를 했어요. 야, 근데 참 놀랍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몇 년 동안 사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작품 쓰셨네요. 엄청난 작품을 쓰셨고.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보다 더 다작 아닌가요? 더 다작입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 작가로 활동한 시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그 일부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요 마스모토 세이조의 대단한 점은 이 사회파 추리소설의 아버지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트릭을 푼다든지 범인을 잡는다든지에 재미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런 범인이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들 그리고 이 사회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것들 이건 사회 책임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었기 때문에 놀랍고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이 마스모토 세이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그럼 교수님은 히가시노 게이고에 빠져 계시다 보니 마스모토 세이조로 가신 건가요? 그게 같이 아니고 좀 넓히신 건가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인데 원래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제가 다닐 때 셜록 홈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추리소설 이제 좋아하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마스모토 세이조의 책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읽은 것 같아요. 아니, 사회파 추리소설을 중학생 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푹 빠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때만 해도 그 마스모토 세이조의 책이 한 4-5권도 번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 세로 쓰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가로 쓰기 아니고 세로 쓰기 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읽기도 힘들었고 그 아주
지질도 안 좋고 뭐그 활자도 작고 했을 때죠. 그렇지만서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읽고 싶어 했는데 네. 책이 번역이 돼 있지 않으니까 예. 이제 읽지를 못했죠. 아.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교 가고 하면서 잊혀졌는데 히가시노 게이고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해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참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추리 소설에 빠졌거든요. 아, 그러셨네요. 저는 예. 예, 이런 그 마스모토 세이조는 잘 몰랐고 예. 에거서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 아주 추리 소설의 여왕이라고 너무 유명해죠. 예. 그때는 정말로 드릴 말씀인데요. 예. 하룻밤에 한 권씩 읽었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빨간색 표지로 돼 있는 맞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해문 출판사인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예, 그 맞습니다. 시리즈도 많고 예.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밤샜어요. 예, 그 그렇죠. 언제냐면 겨울 방학 때. 아, 겨울방학 때.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추리에 빠지게 되는 건가. 이것도 또 교수님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이 그러네요. 공통점이 될 예.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지난 시간에 그 소설 야성시대라고 네네네네. 라플라스 마녀 그 출간 기념한 잡지 그 특별호에서 네. 2015년 6월호에 이제 실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음. 그 평론가 중에 한 분인 니시가미 신타라는 분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모든 소설들을 6가지의 주제별로 와. 분류를 해놨어요. 아유, 재밌겠네요. 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6가지가 이제 과학, 의학 음. 한 가지가, 그리고 두 번째 가족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SF적인 소도구를 차용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판타지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네. 또 패러독스 13, 뭐 도키오 이런 것들 도쿄. SF적인 소도구를 참 차용한 재밌게 겁니다. 읽었어요, 도쿄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범죄 심리라고 음. 해가지고 백야행, 네. 환야, 또 살인의 문 살인의 문은 번역이 안 돼 번역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예. 예. 나온 지 꽤 된 책인데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랑의 비극 뭐 이런 것들, 잠자는 숲, 악의, 네. 뭐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이런 것들 이제 요건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네. 있고 뭐 복수의 고통, 그러니까 6가지 주제 중에 6번째 주제가 복수의 고통. 복수의 고통, 예. 방황하는 칼날이나 이제 뭐 공허한 십자가 아.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그 첫 번째 이제 과학 의학, 예. 사실은 라플라스의 마녀는 여기에도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공계 출신이라 그런지 네. 뭐 변신, 어. 레몬, 또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네. 뭐 플래티나 데이터, 또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들이 요거 다 시리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아까 그 두 번째였던 가족 관계에서는 비밀, 요것도 곧 할 텐데. 아, 이거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예. 아주 비밀, 편지, 이거 감동적인 겁니다. 아주. 그리고 형제의 얘기입니다. 편지. 편지를 주고받는 얘기고, 붉은 손가락. 아, 요것도 반전이 뭐 끝에 그냥 완전 거의 기절할. 아니, 이게 다 내용이 기억이 나세요, 교수님? 좀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는데. 아니, 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는 다 읽었거든요. 예. 다 읽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잘. 그렇죠. 이게 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맞습니다. 예, 또 매력이죠. 그러니까 특징이죠. 저는 거의 모든 작품을 2번 읽었어요. 아. 3번 읽은 것도 있고. 그 추리소설을 원래 2번 이상 읽으면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2번, 3번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한 평생 동안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성의 인연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가족관계. 그것도 3형제 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번역 안 된 기도의 막이 내려갈 때. 그것도 이제 가족관계. 예, 가족관계. 라는 주제로 이제 예. 분류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라플라스의 마녀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라플라스의 마녀, 그러니까 이 소설 야성 시대에서 라플라스 마녀 기념호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 라플라스의 마녀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라플라스의 마녀에는 수리학, 물리학, 뇌과학, 뇌과학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SF, 가족관계, 또 두 주인공의 사랑과 복수. 야. 그래서 거의 모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를 이 한 권에다 다 담았다 그래요. 데뷔 30주년 기념작으로 불릴만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 첫 번째 원고를 다 버리고 다시 맞습니다. 두 번째 까지 버렸다 그러니까 네. 놀랍죠. 네. 그런 작품 바로 예. 라플라스의 마녀고요. 이 평론가들의 평도 상당히 좋은데 예. 이거 뭐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아베 하나의 예. 이게 일본인인 것 같은데 예. 평론가의 멘트가 있네요. 예. 요즘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라플라스의 마녀는 작품 자체가 과거 작품들 사이에서도 다른 위치에 있다.
다양한 트릭과 아이디어가 담긴 초기의 본격 추리 소설군과 두뇌 명석한 탐정력이 논리적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갈릴레오, 가가 교이치로 등 인기 시리즈의 요소를 교묘하게 담아내면서도 이야기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거작과 차별화하고 있다. 라플라스의 마녀는 원숙한 미스터리 작가가 통산 80번째에 도달한 전환점이며 다음 스테이지로 향하기 위한 결연한 도전의 증거이기도 하다. 예. 야, 이게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멋집니다. 엔딩이 아니고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예.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예. 결연한 도전. 그 다음 그 작품들을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또 이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일본 전국 서점에 근무하는 그 서점원들의 또 코멘트가 있군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네, 좀 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일본 전국 서점원들의 코멘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사용하면 가까운 미래는 예측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어떤 법칙을 사용해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더 재미있는데 예. 예측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미스터리의 묘미다. 아,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뻔한 얘기면 예. 누가 읽겠어요. 마지막 멘트가 이제 우리의 머리를 때립니다. 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궁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태어나는지 작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도 예, 이제 왕 독자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러게요.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의 독자들이 쓴 것도 댓글들이 있네요. 히가시노 게이고 과거 작품들의 집대성. 이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정확하게 예.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는 중간에 이 시간이 끝날 것이 아까워서 손이 멈춰버렸다. 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쉬울 이게 때. 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가면 막 아쉽습니다. 네. 그냥. 예. 단 한순간도 맞습니다. 이거 좀 지루한데? 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훌륭한 대작. 폭발이나 지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본. 앞으로의 인생도 모르는 자신이지만 산과 계곡이 있는 나라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굉장한 스토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그 일본인 독자들의 댓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것도 있죠. 예, 네, 이게 예스24인가요? 예. 거기에 올라와 있던 예. 독자 댓글인데 이거는 어떡하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길인데 네, 아니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독자 이분에게 우리가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서 예. 네, 넓은 마음으로 좀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요. 예. 네, 다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예. 조금만 좀 해볼게요. 예. 난 예전부터 엉뚱한 생각이 많다고 말을 많이 들었다. 요즘도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열심히 굴리고 있던 참이었다.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수천 수억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거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누군가 주변에서 열심히 구애 행동을 하고 있는 곤충들도 자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에서 1번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조그마한 나의 변심들마저도 내 외부에서 있었던 모든 현상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것마저도 내가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는데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이걸 모두 알고 계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신이 나서 토하듯이 털어놔 보았지만 그들은 그저 엉뚱하다 정도로밖에 치부하지 않았고 나는 누가 내 생각을 알아주길 바랬다.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라플라스의 마녀 이 책이 들어왔다. 첫 느낌은 그저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작가 이름을 보고 나선 그냥 추리 소설이겠거니 정도로 넘어갔다.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갔는데 그 속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판타지가 있었다. 바로 그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내 가슴 속에 찌릿한 무언가가 자극하기 시작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내게 준 위로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해주셨어요. 우와. 이거 제가 뭐 다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닌데 예. 앞서서 좀 흥분해서 했던 얘기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맞아요. 생각을 예.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바로 라플라스 마녀에 담겨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네요. 네. 이게 사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책이나 뭐 영화나 그렇죠. 이렇게 영화. 그럼 얼마나 이건 내 얘기 같고. 맞습니다. 예, 좋아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라플라스의 마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될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더 듣고 싶은 이야기 또 이런 작품 좀 다뤄달라 혹은 청취소감 이런 것들을 또 히가시노 게이거의 인연 같은 것들을 댓글로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정성껏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